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고요. 아내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제가 아내에게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죠. 낳음만 주면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 키운다고 하니 아내도 좋다고 하면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도 두 줄이 뜨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에서 1년 정도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들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입장이라 그런지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표정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고요. 본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내 몸 상하면서까지 시험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험관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이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둘이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둘이서 지내던 중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준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정부 지원을 위해 지방 쪽에 회사를 일부 이전하고 그렇게 이전된 곳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된 것이죠.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주말마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먼 곳에 있어서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졌고요. 지방으로 발령 나기 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정말로 로또 1등이 된 것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입학을 하자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진아, 대체 우리 손자는 누굴 닮아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냐? 우리 집안에는 손자처럼 쌍꺼풀 진한 사람이 없는데 며느라가도 무쌍인데 혹시 사돈댁이 쌍꺼풀이 있냐? 며느라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손자는 콧대가 신기하게 이렇게 낮지? 아직 아가라 그런가 희한하네 희한해.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유치원에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 성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성수가 어머님을 하나도 안 닮았길래 아빠랑 똑같은가 싶었는데 어머, 아버님도 안 닮았네요. 그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고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엄마는 아빠 안 닮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다 놀려서 스트레스 받아. 라면서 칭얼대기 일쑤였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회사를 옮겼고 주말 부부에서 벗어났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근무할 것 같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방방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그래, 알겠어. 라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왜 안 좋아하지? 너무 오랫동안 주말 부부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죠.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 전에 약을 챙겨주었어요. 신기하게 아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지요. 무슨 감태 추출물이라는 알약과 마그네슘이랑 알 수 없는 각종 약 네다섯 알을 매일 먹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만 먹어도 메스꺼운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셨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약을 챙겨주었고 잠이 들었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푹 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다가 새벽 3시, 4시쯤 아내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는 소리로 완전 잠을 깨게 되었죠. 잠이 깨어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부시럭거리며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입은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렇게 전화를 걸며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위로 아내가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푹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아내의 손 움직임이 다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안 뜨고 계속 자는 척을 했죠. 전화 연결이 되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남편 놈 잔다. 확실히 저게 약발이 좋네. 자기 말한 대로 마그네슘이랑 감초 추출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 섞어서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잘 먹는데? 우리 오늘 놀이터에서 볼까? 아니면 우리 집 근처 상가 복도 어때? 거기 복도 CCTV도 없어 보이던데. 여튼 자세한 장소는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 깰까 무섭다. 좀 따봐.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갔죠. 아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침대에서 나오고 전등을 켠 뒤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한 건지, 내가 서울로 발령났다는 걸 듣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그 남자 때문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내는 낮에 아들을 챙기느라 불륜할 시간이 없으니 밤에 저를 수면제 먹여 재우고 새벽에 나가서 불륜짓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더 커져서 목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던 중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냅다 나갔죠. 무작정 밖에 나가 아내와 그 상간놈을 찾아낼 생각으로 아파트 상가와 놀이터를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졌는데도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도 기적이겠죠. 그렇게 30분 내내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다가 포기하고 땀에 푹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향했어요. 이 아파트가 3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차였고요. 3차까지 다 돌아보고 다시 집이 있는 2차로 가는 길이 있는 곳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이터라고 하기에 애매한 통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하나와 철봉 몇 개가 있는 그곳에서 둔탁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 놀이터도 처음에 제가 확인한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지나쳤지만 설마 그 미끄럼틀 통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나는 미끄럼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격해지는 그 소리가 자세히 들어보니 드는 생각은 이건 100% 아내 소리다. 미끄럼틀 안에 지금 그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끄럼틀 통 안을 발로 세게 차니 상간놈이 뭐야? 라는 큰 소리와 함께 엉거주춤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좋게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상간놈 새끼를 보자마자 발로 까버리고 미끄럼틀 안에 있는 아내를 손으로 끄집어냈죠. 깍 뭐야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저는 뭐긴 뭐야 네 남편이지 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인 멱살을 잡아서 제 얼굴을 보게 했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너 미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밖에서 뭐하냐?
네가 짐승이냐? 네가 이런 성향인지는 꿈에도 몰랐네. 너 언제부터 이딴 짓 하고 다녔어? 저 새끼랑 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고? 진짜 더럽다. 니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하니 아내는 울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말도 씨알도 안 통하는 변명만 하더라고요. 아내의 쌍판을 팍 엎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돌아봤는데 그놈은 그새 도망간 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깽판을 치고 그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들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귀에 떨어지도록 들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내가 저 몰래 바람난 놈의 아들이란 사실을요. 참, 결혼 초반 원인 불명 난이님 상황에 자연 임신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애일 줄이야. 도저히 아들 얼굴 보며 살 용기가 안 나서 아들도 엄마 따라 가라고 하고 짐 바리바리 싸서 내보냈고요. 처가에도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고 처가댁 완전히 뒤엎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내가 사회 매장이라도 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집에 있는 아내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 사서 폐기물 버리는 돈이 더 아깝더라고요. 그냥 처가댁에 아내와 아들 관련 물건들을 싹 다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처가가 부담하게 하고요. 그 후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부인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부 존재 확인 소송에 상간남도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과 아내는 인터넷에서 야외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고요. 참 세상에 더러운 사람 많네요. 결국 기나긴 시간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들이었던 놈도 호적에서 없앴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겠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스토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이제는 혼자 살렵니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인생 참 힘드네요. 오늘은 양주나 냅다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와 힘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